자, 현재 오르는 시장이고. 아, 요게 엄청나게 지금 말들이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어요. 자, 현재 오르는 시장이고, 오르는 시장이고. 아, 질문이 별로 좋진 않은데, 오르는 시장이라기보다는 현재 그냥 그 모멘텀이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라는 느낌보다는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좋아서 그래요. 예전에 제가 현금 비중 높이라고 해서 그때 높이고 떨어질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제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나 봐요.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20년 3월 이때는 제가 베타를 갖다가 포트폴리오 베타를 뭐 3 넘게 잡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잡고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포트폴리오 베타를 갖다가 이제 1.6 수준으로 만들었고 최근에 뭐뭐 해서 이제 다시 이제 1.45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하면서 이때 이제 현금 비중이 얼마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현금 비중을 높이라고 해서 제가 팔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현금 없이 100%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투자다. 이것도 이런 말도 안 써요. 그러니까 100% 투자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를 95%밖에 못해요. 왜? 언제 갑자기 고객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현재 현금을 5% 정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그 주식을 100% 투자를 하고 있는 인덱스보다 훨씬 더 언더퍼폼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랑 자꾸 헷갈리시는 건가 하면 전체 금융자산에 있고 실물자산이 있는데 금융자산 중에서 황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수익성 자산 파트가 있고 요 안에도 현금이 있죠. 이 현금은 투자를 위한 현금이에요. 이 현금은 투자를 위한 현금이 아닌 거고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현재 포트폴리오 베타는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대충 1.5 근처쯤 된다. 그 다음에 달러 50%, 환화 50%, 베타는 0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 진입이 문제가 돼서 자, 새로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새로 진입하는 방법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답변하신 건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다음에 성향에 맞춰서 베타를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저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좀 현금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레버리지 아니면 현금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막 얘기하니까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예,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수하고 코어 자산 가져가면서 섹터별로 저평가된 거. 뭐가 좀 싸 보이는 것이 있고 이게 또 싸 보인다. 불안하면 뭘 해본다. 요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답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도 저 질문을 하셔서 포트폴리오에 제일 첫 번째 진입이 있고 진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고 포트폴리오의 업그레이딩이 있어요. 진입한다는 말은 어떠신가 하면 이거는 노트북 산다. 이거 노트북 산다. 노트북 산다. 리밸런싱 뭔가 하면 노트북 바꾼다. 이거랑 비슷하고 노트북 바꾼다? 이거는 더 좋은 노트북으로 바꾼다. 이거겠죠. 더 좋은 노트북으로 바꾼다. 더 좋은 노트북을 바꾼데 지금 저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이 엉망이 됐습니다. 리밸런싱 뭔가 하면 그 이제 부품을 바꾼다 이겠죠. 부품을 추가 매수한다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일을 하는데 진입을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제일 쉬운 건 뭔가 하면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제 이유가 되죠. 가치 측면에서.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포트폴리오 싹 바꿀게요. 이건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그리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웬만하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계절이 바뀌는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1월달, 2월달에 채권을 주식을 딱 바꾸자마자 갑자기 코로나 터진 바람 되게 고통스럽긴 했었는데 그때까지 그때 저랑 같이 했던 사람도 좀 고통스럽긴 했었는데 여하튼 이건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이게 제일 쉬운 거 웬만하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1월에 있었어요. 이게 11월에 요거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2020년 이게 2020년 뭐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뭐 1월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이제 있는 거죠. 이 상태가 계속 있는 거죠. 1월 있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언제 왔는가 하면 2020년도에 계절로 보자면 한 4월, 5월 정도 된것 같아요. 4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온 거죠. 왔는데, 그럼 2020년 1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유튜브를 보시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 뭐라는가 하면 그래도 사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현재 상황은 투 스트라이크이다.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다. 투 스트라이크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공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면 2021년도 6월 현재는 뭐에 되는가 하면 여전히 투 스트라이크이다. 투 스트라이크이다. 지금은 사야 된다.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살 때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되냐? 사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이제 코어, 세틀라이트 이렇게 사겠죠? 가르쳐준 대로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사겠죠? 사는데 그러면 얘를 사는 방법은 요걸 똑같이 하는데 얘를 뭐 30 사고 세틀라이트는 약간 이제 봄, 여름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때 제가 했던 것 중에서 뭐 이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뭐 60 정도 좀 사고 기타 등등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기타 등등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갖다가 뭐 10을 하시든지 뭐 20을 하시든지 저는 투자 처음 해보신 분은 10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해봅시다. 3대 5대 2로 하기로 했다. 이건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얘를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된다. 방법 1번 1번은 뭐를 사면 되는가 하면 하이힐드가 꺾이면 들어간다. 이게 사실은 가장 좀 밸류와 관련돼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되게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하이힐드가 사상 최저잖아요. 슬프게. 그래서 가장 최근 1년치를 보면 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거예요. 제가 책에도 똑같이 써놨는데 위클 랜딩 프라이데이하고 얘를 엔드 오브 피리어드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간 자료가 나와요. 주간 자료가. 그래서 올라갔다가 딱 꺾이면 그때 포지션 잡으면 돼요. 그럼 이게 금요일 날 나온다고 생각하면 요거 꺾이면 언제 사는가 하면 월요일에 산다. 하이드가 꺾이면 월요일에 산다.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잡을 수가 없죠. 왜냐면 하이드가 이미 꺾여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요게 산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얘는 정하는데 3번 혹은 4번으로 나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적립식으로 들어간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4번 들어가기로 했고 내가 총 투자한 금액이 총 1억이라고 생각하면 2,500, 2,500, 2,500, 2,500을 이렇게 나눠 들어가는 거죠. 항상. 똑같이 후루룩, 똑같이 후루룩, 똑같이 후루룩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두 번째. 요 방법 2개고 요 방법 2개가 제일 괜찮은 방법이에요. 제일 괜찮은 방법. 그 다음 후진 방법이지만 방법 3은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뭔가 하면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익을 못 본 게 마음 아플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전체 금액에서 일정한 부분만 산다. 그러니까 이번에 놓쳤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1번과 섞는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원래 투자를 하기로 했던 건 1억인데 현재 시장에서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까지 왔으니까 나는 그 중에서 그 3분의 1만 사겠어. 3,300만 원만 사겠어. 3,300만만 사겠어. 그러니까 이제 60%는 안 사는 거죠. 이미 투스타익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요만큼 산다. 요게 있고 1번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가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가 이거예요. 그럼 이걸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이거 진짜 계절도 안 바뀌었는데 후루룩 팔지 말자 제발. 그러니까 느낀 대로 제발 팔지 말자. 그래서 왠지 다 팔고 싶어. 다 팔지 말자.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다 팔아버리면 되게 힘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럼 리밸런싱이 있는데 리밸런싱도 이 방법이랑 같이 섞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방법을 가르쳐 드린 사람이 있고 안 가르쳐 준 사람이 있는데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좀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이런 겁니다. 봄의 종목 중 모멘텀이 좋은 것을 찾는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오늘 할 것 중에 저 뒤에 보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은행주 조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은행주를 팔아라고 제가 처음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팔라고 한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팔라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1년 한 2개월, 3개월 만에 제가 이거 팔라고 그랬었거든요.
팔라 그랬었는데 왜 이걸 팔라 그랬냐 하면 처음으로 뭐가 꺾이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제 또 제가 이걸 이제 그 관리를 제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시티 같은 경우가 시티 웰스파고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시티 같은 경우도 뭐 있었는가 하면 컨센서스에서 제가 싫어하는 게 이거라고 했죠. 이게 꺾였어요. 이렇게 꺾여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 꺾였고 두 번 꺾였고 세 번 꺾였죠. 이번 달에 다시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지금 이제 자료를 더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게 꺾여서 6월 4일 날 요 자료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제가 문자를 보내서 파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파세요라고 말을 했고 왜 저게 되고 있냐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그 장단기 금리 차인데 10년, 2년도 마찬가지고 10년, 3개월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얘가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이 꺾여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은행주가 별로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 중에서 봄의 종목중 모멘텀이 좋은 걸 산다. 그럼 당연히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죠. 봄의 종목중 모멘텀이 나쁜 것은 판다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리밸런싱이에요. 리밸런싱. 그러면 거기 보면 이미 소비재는 괜찮다. XLY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마존 같은 게 들어와 있는. 아마존 같은 걸 사도 되고 얘를 사도 된다. 그 다음에 XHB 요거 이제 그 홈빌더 관련된 건데 요건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들에 뭐가 있는가 하면 TCL 있고 그러니까 XLK인가요? XLK일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술주. 여기 이제 금융주죠. 아, 금융주가 XLK인데 이게 XLT구나. 이 못 외운다니까요. 이거 외우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판다. 그래서 금융주는 판다. 이게 리밸런싱이에요. 리밸런싱. 업그레이딩은 뭐가 있는가 하면 야 세상에 이런 상품이 있네. 이럴 때는 노트북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건 이겁니다. 세배 레버리지가 나왔네. 이거는 없던 일이잖아요. 되게 좋은 상품이 나왔잖아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옛날에는 2배 레버리지밖에 없었는데 3배 레버리지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현금 비중을 조절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2배 레버리지가 있을 때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1억 있다고 생각하면 주식 5천만 원 사고 현금 5천만 원 갖고 있어야 되는데 3배 레버리지가 생겼으니까 그 주식 한 3천만 원만 사고 현금을 그 주식을 한 3분의 1만 사고 현금을 3분의 2 정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좋은 상품이 나온 거예요. 신상이 나왔으니까 신상을 관리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설명을 할 때 날카로운 칼이라 그랬잖아요. 칼이 날카로운 대신에 조금만 썰면 확확 나가는 거니까 이게 포트폴리오를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움직이는 방법. 그래서 이틀 내에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걸 들어가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가치의 변화가 생겼냐, 안 그러면 뭐 그 안에 모멘텀이 어떠냐, 그다음 난 잘 모르겠다, n분의 1로 하자, 그다음 내 마음 편한 만큼 사자, 요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여하튼지 들어가야 되느냐, 저라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다음에 요까지도 좋아 보인다. 요것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안하시면 요건 이제 이거 마음인데 불안하면 일부만 더 보고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겠죠? 쫄지 마시고.